반갑습니다. 문성아이입니다. 제가 구정 연휴를 잘 보내고요.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그 텀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이어서 할 것은 이제 68회 문제를 8회차 문제를 좀 살펴볼 건데요. 68회 문제 중에서 뭐 1일차나 3일차 문제는 우리가 이미 67회에서 고민을 했다면 푸는데 전혀 그렇게 문제가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68회 2일차의 1번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2일차 1번 문제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는 이유는,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이 어떤 거고,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고, 거기다가 어떤 예상을 포함을 시켰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67, 8, 9회를 문제를 다 살펴보면 문제의 패턴이 1번 문제가 대부분 점선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림이 반으로 쪼갰을 때 비대칭형이 있었죠. 비대칭이. 그 다음에 그림을 반으로 쪼갰을 때 대칭이 되는 대칭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일종의 이제 패턴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고, 패턴으로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미 다른 컨텐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복습도 앞으로 또 하긴 할 건데, 일단 68회 2일차의 1번 문제가 좀 독특했던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비대칭형이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대칭형이 된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문제의 본질은 이거였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대칭형 문제를 먼저 풀고, 왜냐면은, 여기에 이 대칭형이 되는 예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질적인 문제는 비대칭형으로 문제를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예상으로 대칭형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셀렉트 스위치 A가 이제 ON이 되고 B가 오프된 이 전제 조건 하에서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눌렀다 떼는 네거티브 신호죠. PLA부터 PLE가 동시에 점등을 시작해서 PLC 쪽으로 점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푸시 버튼 B를 눌러서 소등을 시작하는데, 점등하는 위치와 똑같이 PLA부터 PLC 쪽으로 소등을 하는 이런 비대칭형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의 예상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단 2초 이내에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소등 순서가 타임 차트처럼 바뀐대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2초가 지나기 전에, 2초가 이미 1초 간격으로 하니까 2초가 지나버리면은 PLC까지 점등이 돼버린 것이 2초가 지난 거고요. 2초 이내라는 것은 아직 PLC가 점등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PLB까지 아니면은 PLA하고 PLE가 얘하고 얘만 켜진 경우나, 아니면 얘가 여기까지가 켜진 경우가 이제 2초 아니죠. 2초를 넘어서면 PLC가 점등을 시작을 하죠. 이것처럼. 이 안에, 그러니까 2초 안에 PLB를 누르게 되면 점등 순서가 반대로 PLC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소등을 하는 게, 얘 누르자마자 소등이 돼서 그 다음에 1초가 있다가 소등을 하는데, 이걸 예상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제가 이걸 비대칭형으로 풀었을 때 이렇게 풀었죠. 이런 푸시버튼 셀렉트 스위치가 이런 조건이 됐을 때, 그러니까 셀렉트 스위치 A의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조건 1이라는 신호가 발생을 하고, 조건 1은 M0라는 내부 접점을 가지고, 그랬을 때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은 어떤 자기유지를 하기 위한 셋값으로 M1의 플래그를 가져가고, M1이 켜지고 있는 동안
T0 타이머가 2초를 향해서 진행을 하는 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TMR이라는 속성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여기 드리면은 이 TMR의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일단 누적을 한다는 거고요. 누적.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속성이 뭐죠? 예. 이 신호가 끊어져도, 여기서 신호가 끊어져도 리셋을 해주기 전까지는 그 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 TMR이라는 누적 타이머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누적 값이 플러스 쪽으로 증가하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어떤 조건이 끊어져도 입력 값을, 누적 값을 유지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TMR을 사용한다고 했고, 자, 그래서 2초를 향해서 TMR이 증가를 하고 있다가 푸시 버튼 B를 누르게 되면, 이 기법은 뭐였죠? 10으로 나누고 다시 10을 곱해주는 것은 뒤에 있는 그 소수점을 떼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21이 됐다면은, 타이머가 21까지 진행했다면 10으로 나누니까 2가 남을 거고, 다시 10을 곱해주니까 20이 될 거고, 2를 다시 21로 환원을 시킨 거고, 19가 됐다면 10으로 나누면 1이 남을 거고 다시 10을 곱하면 10이 돼서 다면 11이 될 겁니다. 19인 경우는 11이 1로 환원이 되고 그 이야기 내에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T0가 남아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에라도 21이거나 11이거나 1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자마자 이 점적인 그 값의 변화를 딱 세 단계로만 값을 구별해서 이 값을 T0 값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그 T0 값을 다시 TON으로 그 온타임 딜레이로 이 T0 값을 이렇게 치환을 해서 T0가 동작을 할 거고 이 T0가 T1이 다 돌고 나면 스스로 리셋해서 다시 M1을 다시 누를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누적을, 초기화를 해야 될 값들은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T0나 T1 값이 0보다 클 때, 이게 누적 값이죠. T0가 TMR이나 누적 값으로 0보다 클 때부터 시작해서 켜지거나, AND T1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이 값은 0이 됐을 때 바로, 0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꺼지는 거죠. 이런 엔드 값으로 출력을 하는 이런 그 패턴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값을 먼저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셀렉트 스위치 A가 A 값이 들어오고 그래서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 위에서부터 PLC를 향해서 켜지고 푸시 버튼 B를 누르자마자 위에서부터 꺼지죠. PLA부터 바로 소등을 하는. 그래서 이 1초 단위로 이 점진적으로 소등이 되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완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 안에다가 예외사항을 집어내야 될 텐데 이 예외사항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2초 이내에 그러니까 아직 PLC가 점등되기 전까지 이렇게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은 이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2초 이내라고 하면은 여기서 TMR 기준으로 한다면 이 TMR이 그 온오프 플래그가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타이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설정값, 21을 담고 있는 설정값, 그 다음에 이 TMR이 활성화됐을 때 누적되는 누적값, 그 다음에 21이라는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이 TMR이라는 타이머가 ON이냐 오프되느냐 하는 비트값이 세 가지의 값이 항상 타이머는 가지고 있는데 이 TMR이라는 놈이 비트값이 1, 그러니까 ON이 돼버리는 순간이 언제요? 이 T0라는 타이머의 값이 누적값이 21까지 증가를 해버리는 경우 2초가 경과가 된 다음에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2초 이내라는 것은 TMR의 비트값이 아직도 1이 아닌 0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0은 뭐죠? T0 값, 비트값으로 따지면은 B값, 비접점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 플래그를 푸시버튼 B가 어느 순간에 눌러졌는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구별할 필요가.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그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자,
2초 이내와 2초 경과가 됐을 때 어떤 신호를 구분하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그래서 눌러서 넌종 수정으로 바꾸면 자 푸시버튼 B라는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이 M2는 뭘로 만들까요? 이때는 T0 값이 A 값이다. T0 값이 ON이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 접점의 T0에 보면은 여기는 T00가 제로가 값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쓰는 이 T0 값은 이렇게 뜨면은 비트 값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트 값이 A 접점을 들어왔다. 그 이야기는 이 목표치에 이 T0가 증가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은 2초 경과된 그런 값이 하나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하나 컨트롤 L 해갖고 사이를 벌려서 B접점 T0가 B접점이라는 얘기는 아직 2초를 T0가 2초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는 M3를 플래그를 만들면 여기는 2초 경과가 안 됐다는 거죠. 2초 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2와 M3를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주는 이 작업이 첫 번째 2초 이내와 2초 경과됐을 때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푸시버튼 B를 눌렀을 때 T0가 A 접점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얘가 세팅이 됐을 거고 2초가 아직 안 되면 아직도 B 접점을 유지를 하겠죠. 이 상태면은 M3가 될 거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플레이가 되면 타이머는 여기 더 이상 증가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B 접점을 하나 M3로 넣어 주겠습니다. M2이거나 혹은 M3에 B 접점이 들어오면 더 이상 타이머는 증가하지 않도록 이 TMR의 증가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리셋을 해주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신호가 이렇게 끊어지면 그 순간에 값이 스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TMR의 장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초가 경과, 2초 이내 값을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구별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M2는 이렇게 되면은 2초가 경과가 됐을 때 이 도는 타이머는 이게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다 돌았을 때 스스로 묵시적 리셋을 해야 되는 M101을 발생을 시켜서, 여기서 M101이 이런 값들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M3가 하나 추가됐으니까 컨트롤 L 눌러서 Shift F4, M3 하나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걸 추가해줬고요. 필요한 T0까지 모브를 했고,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 이 M3에 2초짜리 타이머가 하나 돌아야 되겠는데 2초짜리 타이머가 2초 이내에 도는 타이머를 하나 분리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조건은 같고요. M3가 발생을 하면 TON T2에 T0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을 가지고 T2를 도는데 어떤 값이 돌겠습니까? 2초 이내에 했으면은 눌렀을 때마다 이게 이 신호가 발생할 때마다 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푸시버튼 B를 누르게 되면 2초 이내든 2초 이후든 이 값은 계산해서 계속 T0 값에 값은 이런 계산을 해서 갖다 놓을 거고 그러면 2초 이내라면 19를 한번 상상해 보죠. 19가 들어왔으면 10으로 나눴으니까 1이 남을 거고 1을 다시 10을 곱하면 10이 남을 거고 10이 될 거고 다시 10에다가 1을 더하니까 11이라는 값이 돌게 될 겁니다. 11이면은 딱 1초 정도를 이제 진행을 하겠네요. 1초 정도. M3도 1초. 여기도 T2가 다 지나고 나면 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컨트롤 X로 떼고 컨트롤 L 컨트롤 D 컨트롤 V 값을
M101로 가고, 여기다도 하나 더 만들어주죠. T2가 T2 값이 1이 됐을 때도 초기화로 가도록 하는 T1이나 T2도 M101을 발생시키는 이건 이렇게 묶어주면은 얘가 완성이 돼 M2로 T1 타이머가 동작을 하거나 M3로 T2 타이머가 동작을 해서 그 자기 시간이 다 완성이 되면 M101로 초기화를 해라 하는 이 부분을 추가를 시켜주고요. 이젠 여기서 해야 될 게, 이 T2를 가지고 타이머가 출력이 제어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 L, 우리가 지금 M1, M2라는 그 출력으로 좀 구별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M1, 아니, M2, M3로, M2, M3가 출력이 구별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미 구별되니까 M2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니까, 컨트롤 I로 한 칸씩 일단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I, 컨트롤 I. 다가 F3, M2,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잘 생각해 보면, 2초 이내에 눌러졌다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켜졌을 때 눌러진 경우라면 9 정도의 숫자가 누적이 됐을 때 눌러졌다면, 여기서 값이 9 나누기 10이니까 0이 될 거고 0을 10으로 보면 0이 될 거고 다시 일한 1초가 되겠죠. 1초짜리가 한번 껌벅했다가 바로 꺼지겠네요. 껌벅했다가 꺼지면 안 되고 1초가 되기 전에 얘가 진행했다가 눌러버리는 순간 바로 꺼져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T2가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그림에서 보면 T2에 PL3가 출력해서 PLC가 점등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2초 이내라면 가장 길어봐야 PLB가 켜져 있었을 텐데 PLB는 누르자마자 PLB는 꺼져야 돼요. 그러니까 PLC, PLD가 켜져 있을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유일하게 있을 수 있는 2초 이내에 누르면은 1초간 점등을 하고 있어야 될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1초만 진행되는 1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을 때, 1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를, M2, 3, M3일 때겠죠. M3일 때, M2를 누른 적이 없으니까, M3가 아닐 때는 켜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비접종으로 바꾸는 게 맞겠습니다. 컨트롤 C를 가지고, 컨트롤 V. 눌렀다가, 떼고 바로 켜지자마자 끄면, 이렇게 켜져야 되죠. 다시 눌렀다가, 바로 꺼져야 되고요. 이게 문제가 있네. 바로 누르자마자 바로 꺼져야 되는 이 부분이 하나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M3일 때, 이 D0에 컨트롤 그림을 예쁘게 그리면,
음, 눌렀다. 자, 눌렀다 떼서 누르자마자 눌렀다 떼고 누르자마자 1초가 경과를 하네. 그러니까 2초 이내에 M3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M3 영역은 이런 대칭형 영역이었는데 우리가 그 기존의 패턴은 바로 그 이런 구별이 없을 때 바로 이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바로 꺼지는 같은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1초, 2초 구별이 없을 때는 바로 이 시그널 밑에서 바로 T 오프 시그널을 발생을 시켰던 게 우리가 그 기존 그 패턴을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T 오프를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서 그 기존 패턴에서 우리가 그 이런 그 대칭형을 계산할 때 이제 T-오프 시그널을 썼는데 제가 여기 T-on 시그널로 바꿔서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 T-오프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T-오프는 여기 시그널이 끊어져야만이 이제 그 시간을 밑으로 줄여가는 그 시간을 그 감소시키는 그 행위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M3를 지금 셋 값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TON을 썼다가 필요한 만큼 동작이 되고 나서 리셋되는 그런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TON을 썼고요. 여기다 이런 부분을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눌렀다 떼면 2초 이내에 누르게 되면 밑에서부터 바로 이런 모양으로 바로 누르는 순간부터 2로 그렇게 동작을 하도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그 기본적인 그 이런 그 비대칭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예외적인 사항을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이 부분에 이제 영향을 줬는데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한 거죠.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푸는 패턴의 알고리즘을 먼저 익숙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회 2일차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그 외에는 그 1일차나 3일차 문제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였고요. 2일차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문제의 본질을 먼저 해결하고 그 본질의 예상을 찾아서 해결하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